6장까지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세스에 연관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7장부터는 이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프로세스는 CPU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CPU라는 하드웨어에 연관돼서 수행되는 가장 직접적으로 그런 소프트웨어 구조가 프로세스였던 거죠. 그런데 7장부터는 이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옆에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그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거리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그 구현해 놓은 게, 그거에 대한 동작들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에서 그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4기가다, 8기가다 이렇게 메모리를 달게 되면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운영체제는 그 사이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는 보호를 해주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역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모리 관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4기가다 메모리가, 그런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게 5기가다. 그럼 이제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5기가를 요구할 때 메모리가 4기가라 할지라도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이 8장에서 배우는 가상 메모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 방법은 뭐냐면, 이 메모리, 실제로 있는 메모리하고 디스크하고 이렇게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해서 그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더 많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상 메모리 기법입니다. 가상 메모리 기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모리 사용하던 그 메모리가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상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가상 메모리. 8장에서 이제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가상 메모리 기법에는 뭐 요구 페이징이라든지 또 페이지 할당 알고리즘이라든지 프로세스 적재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9장 입출력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9장 전까지 8장까지는 CPU하고 메모리에 대한 이제 어떤 것들, 그 연관된 그런 운영체제가 하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들, 프로그램의 어떤 정체성들, 그런 거에 대해서 했다면 9장에는 이제 입출력 시스템입니다. IO 시스템, 인풋 아웃풋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게 뭐가 있습니까? 디스크 같은 거 있죠. 디스크. 그래서 이제 그런 디스크 기법 배우고, 그 다음에 10장엔 파일 시스템, 그리고 11장엔 네트워크 개관, 12장엔 보안, 13장엔 그 운영체제의 예로서 유닉스를 배웁니다. 유닉스.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하면 생각나는 운영체제가 뭡니까? 윈도우죠. 윈도우. 그런데 실제로 윈도우의 모체가 됐던 도스가 있었죠. 도스. 여러분이 그 세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죠? 준말로 도스, DOS,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DOS,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제 그거였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을 보면은 그게 유닉스가 최초의 운영체제이자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기능들을 따와서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정리한 게 윈도우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운영체제를 배우는 사람들은 유닉스를 샘플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예제 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학기 주되게 공부할 것들은 실제로 8장까지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3장서부터 해서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 8장까지가 주되게 이제 공부하는 그 9장 정도까지가 주되게 이제 언급하는 시스템이고, 실제로 10장부터는 다른 교과에서 주로 다뤄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던지, 그래서 주되게는 우리가 9장까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1장은 그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프로세서, 그리고 메모리, 주변 장치, 시스템 버스, 이런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 소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이게 이제 주된 컴퓨팅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들의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그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1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역할과 그 계층 구조, 그 메모리는 이제 저장 장치지요. 근데 이 저장 장치들이 뭐 어떤 순서로 계층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이제 동작 원리,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가 되는 그 명령어 구성과 그 실행 주기를 알아본다.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인 명령어, 그리고 그 구성, 실행 주기, 이거는 실제로 컴퓨터 구조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구조라는 교과목을 배우면 실제로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그 펌웨어 수준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운영체제를 듣기 전에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필수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터럽트의 개념과 그 처리 과정을 알아봅니다. 인터럽트의 개념과 처리 과정. 우리가 그 인터럽트라고 하면은 실제로 하드웨어 자원 중에서 정말 뺄 수가 없는 그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응용을 수행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이 인터럽트 없이는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르죠, 잘. 이제 그런 개념들을 운영체제, 그 1장 하드웨어 이해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컴퓨터 구조라는 그 교과에서,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교과에서 이제 충분히 배우고 오면 소프트웨어적인 개념들로 이렇게 배우기가 매우 수월해지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을 보면, 자,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를 처리하는 물리적인 기계장치다. 그럼 기계장치인 하드웨어와 어떤 작업을 지시하는 명령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는 게 컴퓨터 시스템인데, 기계 부분을 하드웨어라고 하고, 그리고 수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프로세서, 그리고 메모리, 그 주변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시스템 버스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버스 하면은 뭐 BUS, 우리가 그 타고 다니는 버스하고도 사실 스페링이 같죠.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버스는 사람을 나르죠. 목적지까지, 탄 곳서부터 목적지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르는데, 이 시스템 버스는 시스템 내에 있는 데이터를 나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는 여기 중간에 써있는 이 시스템 버스, 요거는 시스템은 뭐예요? 이 전체죠. 이 전체가 이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의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제어기를 통한 입출력 장치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를 나르기 위한 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길이 나 있고 버스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실제로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하드 와이어드 된 전력선이겠지만, 그 상에서 그 데이터들을 나르는 통로가 되는 게 시스템 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아주 큰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 CPU가 있죠. 물론 이제 세 개 다 무척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 CPU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죠.
중앙 처리 장치, 이렇게 이제 CPU가 있습니다. 우선 그럼 그 CPU는 뭐 그 안에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장치,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여기 이제 템포러리 데이터라고 해서 임시 데이터를 잠깐 동안만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나 제어의 결과로 생긴 데이터들을 잠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억 공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그래서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지스터로 구성된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 말해서 프로세서라고 얘기하죠. 프로세서.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하는 주체가 돼서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장치가 있습니다. 메모리 장치는 램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살 때 뭐 i5다, i7이다, i9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CPU가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메모리를 뭐 4기가를 할 거냐, 8기가를 할 거냐, 이런 거는 요 메모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장치에 수행을 할 때 메모리 장치의 기억을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읽어다가 CPU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장치에 저장한 다음에 읽어다가 프로세서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밑에 입출력 장치, 입출력 제어기에 붙어 있는 요 USB 메모리나 디스크, 하드 디스크가 있죠. 여기에 저장해 놓고 수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CD-ROM 같은 거, 게임 CD라든지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 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수행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연구 기억 장치인 디스크나 CD-ROM, 그리고 USB 메모리, DVD 이런 데다가 저장은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CPU가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하려면, 동작을 시키려면 여기 그 주변 장치에 있는 그 스토리지에 있는 그 저장된 것들을 실제로 입출력 제어기를 통해서 읽어다가 램에 올려야지만 CPU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저장은 디스크나 DVD나 CD-ROM, USB 메모리에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램으로 적재가 돼서 램에 있는 것을 CPU가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읽어가서 수행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은 정말 시스템 버스에 직접 붙어 있는 CPU나 램은 정말로 빠릅니다. 대신에 컴퓨터를 끈다, 턴 오프, 껐다, 파워 다운 시켰다, 그러면 이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나 램에 있는 데이터들은 휘발성입니다. 휘발유처럼 날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꺼도 이 디스크나 CD-ROM, USB에 저장된 것들은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런 그 입출력 특성이 있고,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여기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CPU에 있는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죠. 그 다음에 램, 이런 순서로 빠릅니다. 비교할 수 없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는 굉장히 느립니다. 하여튼 이런 특성적인 특성이 있는데, 특성과 같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여하간 그런 조화를 묶어주는 게 시스템 버스입니다. 그래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입출력 장치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디스크, USB 메모리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입출력 제어기를 통해서 읽어오게 되면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고 그 전송된 데이터들이 CPU와 메모리의 동작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6장까지 배우는 그 프로세스에 연관된 것들은 이 CPU 내에서의 동작을 이제 주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나 가상 기억 장치, 가상 메모리 관리, 그건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입출력 장치에 대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 세 가지 요소가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장치, 이게 그 컴퓨터 하드웨어의 그 구성 요소로, 그 운영체제 입장에서 본 구성 요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서, CPU, 중앙 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 요소 중에서 운영체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도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는데, 요 그 CPU 부분은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스의 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메모리 관리, 그리고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서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요 그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보면은 우선 레지스터, 그리고 연산 장치, 제어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세서는 제어하고 연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 두 개의 활동을 할 때 활동 결과를 어딘가 이제 저장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플립플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하드웨어적으로는 레지스터에 이제 저장하거나 읽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를 제어 부분이다 해서 요 CPU의 연산의 결과, 제어의 결과가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in and out, 입출력이 됩니다. 나갈 수도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 데이터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프로세스와 굉장히 이제 연관이 있는 하드웨어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